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하이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벤틀리가 어떤 차라고 생각하세요? 벤틀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뭐예요? 럭셔리? 디자인? 드림카?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벤틀리에 대한 인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실 수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드림카 순위, 벤틀리가 바로 1위로 등극하는 거죠. 벤틀리는 레이스카입니다. 지금 살 수 있는 모든 벤틀리의 DNA에는 자동차 레이스가 아주 굉장히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숱한 기록을 세웠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로 벤틀리를 꼽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다 역사로 남아있고 그대로 브랜드의 DNA에 각인돼 있어요. 딱 하나만 살펴볼게요. 벤틀리가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레이스의 이름 바로 24시간 르망 내구 레이스입니다. 낯선 분도 있을 거예요. F1 레이스는 알아도 24시간 르망 내구 레이스는 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프랑스 르망이라는 도시에서 24시간 동안 레이스를 하면서 순위를 다투는 겁니다. 이 레이스에서는 차가 빠른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튼튼해야죠. 아주 작은 볼트와 너트 단위의 부품들까지 24시간에 달하는 레이스가 진행되는 동안 아주 튼튼하게 버텨줘야 돼요. 게다가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 트랙은 트랙과 공도가 섞여 있습니다. 조금 더 험한 길, 아주 극단적인 속도로 기세로 24시간 내내 달려야 되는 거죠. 일단 24시간을 버텨낸 선수들은 다 승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대단한 선수들 사이에서도 1등은 가려야겠죠. 모두가 같은 시간을 달리기 때문에 24시간 내구 레이스의 승자는 거리로 정합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가장 긴 거리를 달린 사람이 우승하는 거예요. 트랙 한 바퀴의 길이는 13.629km입니다. 이런 정도의 트랙을 평균 속도 시속 200km로 질주하는 겁니다. (24시간) 르망 내구 레이스, 바로 벤틀리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레이스의 이름입니다. 정말 숱하게 우승했거든요. 첫 출전은 1923년이었어요.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의 역사가 시작된 것도 1923년입니다. 벤틀리는 르망 내구 레이스가 시작하자마자 출전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차로 출전했을까요? 바로 벤틀리 3리터였습니다. 벤틀리 창업자 월터 오웬 벤틀리가 벤틀리 모터스를 창업한 게 1919년 10월이었어요. 벤틀리 3리터를 완성해서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마쳤던 게 1920년. 고객 인도를 시작했던 건 1921년 9월. 그러고 나서 바로 1923년에 24시간 르망 내구 레이스에 출전한 겁니다.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창업자의 의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24시간 내구 레이스가 처음 출전한 레이스는 아니었습니다. 1922년에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500마일 레이스에 출전해서 13위를 기록했어요. 지금은 인디 500으로 유명한 바로 그 레이스입니다. 500마일, 그러니까 약 805km를 시속 300km가 넘는 속력으로 질주하는 대회예요. F1 그랑프리,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와 함께 세계 3대 레이스로 꼽힙니다. 그런 대회에 차 만들자마자 나간 거죠. 이거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1923년에 벤틀리 3리터로 르망 레이스 출전했을 때는 사실 좀 자신이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겠는데 아무래도 우리 차는 저런 압박을 24시간 동안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된 차는 아직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이거 약간 완벽주의자의 걱정 같은 거였죠. 엄청 잘 달렸거든요. 첫 출전에서 4위를 기록합니다. 게다가 새로운 랩 레코드까지 세웠어요. 한 바퀴를 가장 빨리 달린 자동차가 된 거죠. 이때 진짜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하자면 벤틀리의 3리터는 창업자이자 불굴의 엔지니어 월터 오웬 벤틀리의 예상 자체를 한층 뛰어넘는 그런 내구성과 스피드를 이미 갖춘 채로 완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자신이 좀 붙었겠죠. 1924년 바로 우승합니다. 영광의 시작이었죠. 또한 벤틀리 보이즈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벤틀리 3리터와 함께 르망 레이스를 석권했던 드라이버들을 벤틀리 보이즈라고 불렀습니다. 월터 오웬 벤틀리도 포함된 이름이에요. 이때부터 벤틀리가 르망을 석권하기 시작합니다. 1927년 우승, 1928년에는 4.5리터로 우승했고요. 1930년에는 스피드6로 출전해서 1등과 2등을 석권합니다. 두 대의 벤틀리가 나란히 들어온 거죠. 이건 거의 난공불락의 브랜드로 등극을 한 겁니다. 가장 드라마틱했던 건 1927년 레이스였습니다. 두 대의 4.5리터가 출전했는데 화이트하우스 코너에서 사고가 났어요. 옆에 정말 하얀 집이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두 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타이어 했고요. 하지만 벤틀리에는 한 대의 벤틀리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3리터 벤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도 사고가 났어요. 하지만 고칠 수는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피트에 들어갔죠. 어떻게든 고쳐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고장나서 랜턴을 윈드스크린에 둘둘 말아가지고 붙이기까지 했어요. 정말 어떻게든 트랙으로 다시 들어가서 달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밤새 달릴 수 있었고요. 결국은 이 3리터로 우승해버렸습니다. 축하 파티는 런던 사보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벤틀리 3리터 상처투성이었던 그 레이스카도 함께 했습니다. 건배사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건배사와 동시에 3리터가 연회장으로 홀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로 이 자동차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영광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유하는 벤틀리 보이스의 정말 멋지고 사려 깊은 방식이죠. 이렇게 드라마틱한 초창기 24시간 레그레이스의 역사를 가진 벤틀리 다시 르망으로 돌아왔던 건 2001년이었습니다. 이때 출전한 레이스카는 EXP 스피드 8이었습니다. 거의 양동이로 들이붓다시피 비가 오는 그런 악천 속에서 벤틀리의 결과는 3위. 하지만 2년 후 2003년에는 EXP 스피드 8으로 출전해서 다시 한번 영광의 우승을 차지합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한 브랜드의 DNA라는 건 이런 식으로 새겨지고 이어지고 발전하는 거죠. 창업자 월터 오웬 벤틀리는 애초에 벤틀리를 뒷짐지고 타는, 뒷자리에서 애흥하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압도적으로 달리고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낼 줄 알고 끝내 승리하는 자동차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상처투성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자축할 땐 예의와 재치를 갖춰서 축하하는 브랜드가 바로 벤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벤틀리의 성능들을 한번 보세요. 벤테이가 4.0 V8 최대 출력 550마력, 최대 토크 78.5, 시속 100km 가속 성능 4.5초입니다. 플라잉 스퍼의 최고 출력은 550마력, 최대 토크는 78.5kgm고요. 시속 100km 가속 성능은 4.1초입니다. 컨티넨탈 GT도 플라잉 스퍼랑 거의 비슷한 성능이죠. 이런 차를 어떻게 뒷좌석에만 탈 수 있겠습니까? 운전석에 앉아서 느껴야죠. 힘도, 핸들링도, 서스펜션도, 소리도 느끼면서 타는 겁니다. 참고로 벤틀리 모델 중에서 뮬산 아시죠? 2020년에 마지막으로 생산됐고 단종된 모델인데요. 오랫동안 벤틀리의 기함 역할을 했던 차죠. 이 이름도 르망 24시간 레그레이스에서 따온 겁니다. 레이스가 열리는 라사르트 서킷에 뮬산 스트레이트라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 서킷에서 최고 속도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평균 시속 330km. 바로 그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벤틀리 아르나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르나지 코너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자, 이제 벤틀리의 레이싱 DNA가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 잘 아시겠죠? 이런 역사와 캐릭터를 알고 나면 우리가 일상에서 벤틀리를 대하는 그런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벤틀리를 즐기고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는 또 다른 콘텐츠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찾아오겠습니다.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